자, 수정 명령어는 밑으로 이렇게 세로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가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기본이 4개입니다. 오토캐드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포토샵이라든지 혹은 스케치업이라든지 혹은 3D 맥스나 혹은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같은 데도 가장 기본이 되는 수정 명령어는 move, rotate, scale, erase입니다. 이 4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카피가 돼요. 이동 명령어 쓸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카피가 됩니다.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카피나 이동은 사실은 똑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어레이나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레이나 미러 전부 다 카피에서 유래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테이트 사물을 회전시킬 때 쓰는 명령어고요. 스케일 크기를 조절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스트레치, 랭슨 전부 다 크기를 조절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레이즈 지우개, 브레이크 끊기, 트림 자르기,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자, 이렇게 끊고 자르고 분해한 걸 거꾸로 연결시키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조인입니다. 조인이에요. 그리고 디바이드 메주어 같은 게 있습니다. 먼저 이동 먼저부터 알아보죠. 렉탱글 아니 서클 반지름 30 라인. 자,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이렇게 옮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꾸길 원해요. 자, 보시면 이 선의 끝점과 원의 중심점이 일치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동하기. 그러면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떠요.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가 나옵니다. 최종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누가요? 원의 중심점이죠. 베이스 포인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중심점 지정하면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쫓아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떤가요? 똑같은 모습이 됐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점 지정하고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서클을 하나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100 렉탱글 30,20. 자,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쿼드란트 점에 이 사각형의 중심점, 중간점이 오길 원해요. 이동하기 원의 사각형의 이 밑변 중간점 클릭하고 원의 쿼드란트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서로 다른 크기의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점끼리 서로 마주 그립니다. 이동하기 중간점과 중간점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중간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두 가지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카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는 복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동 명령어, 즉 move와 똑같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 끝단에 똑같이 만들어 놓을 겁니다. 카피. 그러면 똑같이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역시 뭘 물어보냐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기준점 클릭하고 세컨 포인트.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자,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 얼마든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복사 명령을 써보시죠. 카피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30짜리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카피, 복사를 합니다. 자, 중간점에서, 중심점에서 이렇게 복사를 할 건데, 여기에 보면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레이를 많이 썼으면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어레이 명령어가 일로 들어왔어요. 자, 어레이. 그러면 enter number of item to array. 무슨 얘기냐면 아이템 할, 그러니까 어레이 할,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넣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얘도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5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딱 만들어져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5개입니다. 그 다음 세컨 포인트를 물어보죠. 자, 골뱅이 50만큼 0도 방향으로. 그러면 50만큼 0도 방향으로 해서 5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번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길이를 몰라요. 단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카피 선택하고 똑같아요.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개수가 몇 개요? 5개요. 그러면 눈대중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시면 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맞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트를 누른 다음 제일 끝에 가서 맞춤을 하면 5개 정확하게 등분이 된 거 보이시나요?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이번엔 렉탱으로 갈까요? 렉탱글 골뱅이 30, 20. 제가 한 변의 길이가 30에 20짜리인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30에 20, 렉탱글을 명령을 이용해서 30에 20짜리를 그렸습니다. 어레이. 어레이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전체 모양이 사각형 모양인 렉탱귤러 어레이, 전체 모양이 원형인 폴라 어레이, 그 다음 경로를 따라가는 패스 어레이, 이렇게 3가지 배열이 있습니다. 자, 먼저 렉탱귤러 어레이. 자, 어레이. 그러면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렉탱귤러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전체 모양이 사각형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근데 이때 리본 메뉴도 바뀝니다. 컬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개수를 말합니다. 가로로 가는 개수. 이렇게 가로로 몇 개가 가느냐. 로우는 세로로 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몇 줄이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컬럼 5개, 로우 10개. 그러면 5줄 10칸, 아니 5칸 10줄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비트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트윈. 간격이에요. 이때 우리가 유의할 게 있습니다. 비트윈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트윈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값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시작점에서 그 다음 아이템까지의 시작 위치, 여기가 비트윈입니다. 이만큼이 비트윈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캐드에서 말하는 비트윈이란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비트윈,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카피할 때 어레이랑 똑같아요. 카피에도 똑같이 시작점부터 그 다음 아이템이 나올 시작 위치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30으로 줬습니다. 그럼 딱 붙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3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음 시작점까지가 30인 거죠.
그래서 이 30에 간격을 띄워야 돼요. 50 그러면 30mm에 20mm. 그래서 총 50mm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비트윈 30이니까 50 그러면 20에 30. 그래서 50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어레이, 렉탱귤러 선택하면 바로 나오겠죠? 자,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associative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벨은 안 써요. 레벨은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벨은 Z축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개만 줬습니다. 간격도 10mm씩. 그러면 이렇게 Z축으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Z축으로 가는 거. 이렇게. Z축으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배열이 이렇게 Z축으로 갑니다. 이렇게 Z축으로 올라가는 게 레벨입니다. 이렇게 Z축으로 가는 게 레벨이에요. 레벨은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레벨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눈여겨봐야 될 건 이 associative입니다. 이 associative가 CAD 전반에 중간중간에 잘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associative는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연관성을 띠다, 연관성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템과 아이템 그리고 사이 간격을 서로 CAD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꺼져 있지만 자, 지금 파랗게 바뀐 거 보이시죠? 활성화된 겁니다. 자, 그럼 활성화됐으면 associative가 활성화됐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레이 에디트가 돼요. 여기서 값을 조절하셔도 돼요. 5개, 10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값이 클로즈 하더라도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원래는 어레이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있는데 안 쓰는 이유는 유일하게 associative가 체크된, 즉 연관 배열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연관 배열만 해당이 되는 거고, 명령어 없이 그냥 클릭만 해주면 바로 이와 같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연관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얼마든지 수정이 이렇게 가능해요.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요 한 개만. 안 돼요. 연관 배열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에디트 소스 있죠. 이 에디트 소스를 이용하면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해요.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른 아이템에도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서클. 자, 맨 끝으로 가면 세이브 체인지가 있고 디스커드 체인지가 있습니다. 세이브 체인지 바뀐 것 저장하기. 디스커드 체인지 바뀐 것 디스커드 무시하기. 자, 세이브 체인지. 아이템이 전부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associative는 한 개씩 수정이 안 됩니다. 한 개씩 수정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수정해 보시죠. 자, 그러면 나는 이거 하나만 수정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수정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 분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associative는
분해해야만 낱낱이 쪼개져요. 자, 분해 명령어가 어디 있었냐면 아까 우리 여기 분해라는 명령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explode 단축키가 X예요. 단축키 X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X 누르고 엔터. 그럼 분해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 분해 아이콘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분해됐기 때문에 분해된 대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소시에이티브로 못 돌아갑니다. 안 돼요. 분해되면 끝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소시에이티브를 쓸 수도 있고 또는 non 오소시에이티브, 즉 그냥 일반 배열을 쓸 수도 있고 연관 배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원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원형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원이 있어야 되겠죠. 반지름 150, 렉탱글 50, 30, 50, 30이고요. 골뱅이 50, 30이고요. 얘는 150입니다. 반지름 150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을 하죠.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쿼드란트 점으로.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이렇게 빙그르 돌아가면서 복제하길 원합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그러면 회전을 하기 때문에 뭘 물어보냐면 회전할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할 센터 포인트, 중심점을 지정해 주세요. 자,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템 개수 나오죠. 예를 들어서 12개. 그럼 12개. 5개. 그러면 중간값은 CAD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요. 7개. 그러면 나머진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우리는 아이템의 개수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로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그러면 태극기처럼 태극기의 8K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역시 레벨은 Z방향이고 오소시에이티브 끄겠습니다. 클로즈 어레이.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입니다. 자,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지정하고. 자, 그러면 자, 오소시에이티브 크고.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바로 얘입니다. 로테이트 아이템. 아이템을 회전시킵니다. 아이템이 어딜 바라보고 있나요? 중심을 바라보면서 회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얘를 끄게 되면 자, 이렇게요. 그냥 회전합니다. 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때때론 얘를 안 쓰기도 합니다. 자, 클로즈 어레이. 먼저 X라인 0도, 그 다음 30도, 90도, 150도. 왜냐면 6개가 있었죠. 이렇게 360도 나누기 6.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이 60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90도예요. 60을 빼면 여긴 30이 되고 여긴 150이 되겠죠. 자, 이렇게가 중심선입니다. 레이어에서 중심선 세팅하고 서클 반지름 2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요. 얘도 중심선 하나만 만듭니다. 하나만. 반지름 3.5. 다시 서클
반지름 40.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옵셋 3mm. 트림으로 지우면 모양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다시 서클 반지름 55. 옵셋 3mm.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자,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죠.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지정하고 아이템의 개수 4개. 그럼 금방 만들어지죠. 다시 볼까요?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지정하고 아이템 6개. 클로즈.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죠? 네, 오른쪽으로 할 건데요. 똑같이 X라인 0도, 60도, 90도, 120도. 매치 프로퍼틱스로 똑같이 맞추고요. 얘는 이제 패턴 작업이 좀 필요해요.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똑같이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서클. 자, 오른쪽 중간에서 갑니다. 반지름 4. 서클 반지름 5. 그리고 좌하단을 트림으로 지워냅니다. 어레이 원형 배열이고요. 자, 아이템의 개수는 4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왼쪽 아래가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재를 보면 회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테이트 아이템을 이번엔 끕니다. 이렇게요. 당연히 이렇게 안 맞습니다. 이거 안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어레이. 다시 봅니다.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서클 반지름 20. 자, 이 원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잘랐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도 반지름 20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만큼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턴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옵셋 3mm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자, 트림. 자, 얘는 이제 필요 없고요. 딱 요만큼인 거죠. 요만큼이 움직이는 겁니다. 요 동가리가 지금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 반복적으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자, 폴라 어레이 선택합니다. 엔터, 중심점 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 조그맸던 동가리가 계속 복제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마지막에 여기까지 와서 복제가 돼요. 자, 그리고 클로즈, 다시 서클, 옵셋 3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삭제하고요. 네, 얘도 삭제. 그러면 모양 완성되었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이렇게 중심선을 만들었고요. 서클 가운데 반지름 11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홈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키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축을 넣어서 동시에 같이 회전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돌리면 마찰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여기에다가 이와 같이 구멍과 축에 홈을 내고 키를 꽂아 놓습니다. 키라고 해서 별건 아니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거 이제 반달키, 그 다음에 일자로 그냥 일자로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건 평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여기다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할 때 같이 미끄러지지 않고 돌아가는, 요걸 키홈이라고 하는데, 이 수평선 이 끝에서부터 올라가면 됩니다. 자, X라인, 호리젠탈, 수평선 그리기죠. 그 다음 옵셋 26mm.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수평선 삭제하고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필렛 배웠습니다. 필렛으로. 그리고 마지막 트림. 그럼 금방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서클 19.5, 다시 서클 25.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만 만들 겁니다. 서클 다이아메터 7mm, 옵셋 7 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서클 다이아메터 95.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트림을 해볼까요? 트림.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입니다. 옵셋 5mm, 다시 트림, 다시 또 트림, 요렇게요.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크 시작 끝 반지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시작 끝 반지름 22mm. 얘만 돌아가는 겁니다. 얘만.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객체 선택해 주고요. 중심점 지정합니다. 네, 6개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서클 옵셋 3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 삭제. 그러면 모양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어떤 명령을 써야 되냐면 레이라는 명령을 써야 됩니다. 레이, 반무한선이죠. 그러니까 180도 방향 하나, 그 다음에 60도 방향 하나, 그 다음 300도 방향 하나.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렸고요. 서클 다이아메터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자, 옵셋 3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 자르고요. 네, 이렇게요. 자, 얘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라인, 탄젠트에서 이 바깥쪽 작은 원 있죠? 이 바깥쪽 작은 원에서 안쪽 큰 원으로 이렇게 탄젠트로 그립니다. 라인, 탄젠트, 안쪽 작은 원에서 바깥쪽 큰 원으로 그립니다. 옵셋 5mm, 5mm 옵셋을 하시면 모양이 나와요. 자, 이때 우리가 필렛을 배웠습니다. 필렛, 반지름 4mm, 바로 여기가 반지름 4mm. 필렛 반지름 2mm, 이 안쪽이
반지름 2mm입니다. 확대하고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1쪽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폴라 어레이, 자, 이만큼 이 원을 빼고 난 나머지를 전부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의 개수는 3개, 오소시에이티브는 당연히 끄셔야 됩니다. 클로즈, 필렛, 반지름 30, 네, 그 나머지 트림 금방 그려지죠. 자, 이번엔 이과점으로 할 겁니다. 이과점물입니다.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과제물이죠.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두 개는 이렇게 중심선이 됩니다. 서클 가장 안쪽부터 반지름 9mm.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야 됩니다.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그 다음에 여기 두께 폭이 얼마냐면 5mm입니다. 옵셋 2.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자, 필렛 반지름 0,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트림. 그러면 가장 안쪽은 완성됐고요.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자, 옵셋 3mm, 트림으로 잘라서 선 정리해 주시고, 네, 선 지우면 이제 이렇게 기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반지름 10짜리인 원이 그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중심선의 위치가, 이 중심선의 위치가 안 보여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라는 뜻입니다. 이걸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옵셋 10mm. 그러면 여기 이 교차점에서 이 교차점까지 10mm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X라인 버티컬 옵셋 10mm. 자, 서클 10mm.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 서클 TTR입니다. 이 원에 여기 접하고 큰 원에 여기 접하는 겁니다. 그래야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잘못 클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그 다음에 이걸 트림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필렛 반지름 0 확인하고 클릭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필렛으로 싹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옵셋 30, 옵셋 20. 네, 바로 여기 교차점이 원의 중심입니다. 반지름은 40. 자, 역시 똑같이 중간에 구멍을 하나 내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그러면 다 됐습니다. 폴라 어레이 두 개 같이 선택합니다. 중심점 클릭해주고 아이템 개수 4개.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